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엑스페릭스 대표이사 윤상철입니다. 본격적으로 질문하기에 앞서서 지금 엑스페릭스의 사업을 지금 총괄하고 계시는 박수홍 이사님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엑스페릭스 그룹 내에서 AI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CAIO 역할을 맡고 있는 박수홍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정말 핵심인 분이신 거네요. 네, 작년도부터 제가 이제 엑스페릭스 그룹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엑스페릭스가 이제 AI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제 사업 아젠다들을 좀 꾸려 나가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아무튼 제가 이제 치프 AI 오피서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지문인식 신원 확인 솔루션 회사라고만 이제 인지를 하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AI를 중심으로 각 산업군의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진행 중에 있고, 오늘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라든가 주주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엑스페릭스라는 키워드가 좀 미래의 비전성으로 봤을 때 AI 반도체, 특히나 메타의 2조 원 인수를 거절한 필요사 AI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고, 관련 특정 산업군의 회사도 인수를 했고, 최근에 저도 맞아야겠지만 이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한미약품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 제가 좀 과감하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 하반기에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회사가 AI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주주분들께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중간 업데이트를 드리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이야,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그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사 AI 관련해서 지금 좋은 뉴스가 뜰 때마다 주가가 좀 가장 먼저, 그러면서 좀 가장 뜨겁게 먼저 반응하는 게 엑스페릭스입니다. 저희 지금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엑스페릭스와 필요사 AI는 정확히 어떤 끈끈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고, 이렇게 주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진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엑스페릭스의 이제 관계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라는 지적 재산권 기반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저희 이제 관계사 중에 있습니다. 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에 일단은 퓨리오사 AI가 지재권 컨설팅으로 이제 오시게 되면서 그때 첫 인연을 맺게 됐고요. 저희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아무래도 모태펀드도 운영하고 앞서 나가는 기술을 가진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재권 컨설팅하면서 이 회사 너무 좋다 해서 저희가 시리즈 A 투자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리즈 A, B, C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로 투자에 참여를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올해 이제 4월달에 이제 보도 자료도 나왔고 이미 이제 발표도 됐지만, 이제 모 회사인 엑스페릭스가 퓨리오사 AI의 NPU, 요새 AI에서 이제 학습을 하고 추론하는 칩들이 이제 따로 있을 텐데, 원래는 이제 GPU를 같이 썼었죠. 근데 추론만을 담당하는 필요사 AI의 NPU를 총판 계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필요사 AI의 이제 NPU가 팔리게 되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미들웨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판매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한 이제 총판 역할을 맡게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FI로 투자해왔던 게 단순 이제 재무적인 투자가 아니라 이제 전략적인 투자로 필요사 AI와 그 다음에 엑스페릭스가 조금 더 밀접한 이제 SI 투자로 엮인 그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사 AI가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시장에서 가치로 지금 환산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3조 원이라고 그러고,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에서도 그 2조 원 단위의 그 M&A를 좀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는 필요사 AI가 결국에는 글로벌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엑스페릭스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맞나요? yes or no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필요사 AI의 이제 레니게이드가 실질적으로 세일즈 매출이 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부분에서, 그리고 판매하는 방식, 실제로 고객사들이 이런 것들을 사갈 수 있게끔 중간에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솔루션 회사들도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존의 AWS에 MSP를 하는 이제 메가존 같은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퓨리오사 AI의 NPU도 약간 중간에서 이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야 되고, 저희 엑스페릭스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같이 디벨롭하고,
가치 고객사에 납품하는 사례를 만들고 그 사례를 기반으로 해외에 이제 같이 진출할 수도 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번에 그 국민성장펀드 8천억이 지금 필요사 AI로 지금 집행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핵심 기업 엑스프레스로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투자자분들한테는 실질적인 영업과 수주가 핵심이라 생각을 할 거고요. 이에 발맞춰 지금 독점 총판을 맡았는데 엑스페릭스의 실질적인 매출 퀀텀 점프 시점 그리고 정확히 언제쯤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점 총판의 개념은 아니고 그냥 총판을 가지고 가는 건데 총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 대상으로 최대한 퓨리오사 AI의 MPU와 관련 솔루션을 최대한 고객사가 힘 많이 들이지 않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엑스페릭스가 허리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고 지금 구체적인 매출 규모를 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MPU가 하나의 판매 사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확보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그리고 퓨리오사 AI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사례 하나만 확보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에는 매출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기업이 자체적으로 요즘은 AI 서버를 둔다라고 하잖아요. 대외비 서류들이 워낙 많고 보안 서류들이 많은데 그거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라우드 AI 서비스 뭐 챗 GPT가 됐건 제미나이가 됐건 보안 서류를 넣을 수 없으니까 기업들에서는 그 사용이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추론 서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업의 기회들이 또 충분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거는 AI 반도체, 필요사 AI랑 지금 연관성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장 핫한 부분은 뭐 삼성전자도, LG전자도, 현대차도, 포스코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기관에서도 지금 투자가 들어간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회사가 굉장히 핫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최대 주주가 혹시 어디일까요? 그 일단 단일 최대 주주가 저희 엑스페릭스고요. 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에 최근에도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왔는데요.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작년 이제 회사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고 약 400 몇십억의 매출과 그다음 110억 정도의 아무튼 영업이익을 낸 지적재산권 수익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에서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적재산권을 저희가 다른 데서 사오거나 그래서 그 지적재산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했을 그러한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회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대리하거나 소송을 직접 저희가 사들여서 하거나 그거에 따른 이제 저희가 침해 범위를 산정을 하고 가늠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합의금을 도출을 하거나 라이센싱 계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아무튼 그러한 이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표준 특허를 가지고 수익화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유수 IP를 가진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를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통해서 엑스페릭스의 이제 완전한 이제 자회사로 지금은 이제 연결재무제표로 안 잡혀 있어요. 엑스페릭스는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장비로만 매출, 영업이익이 산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대도 비상장 회사이고 그렇게 이제 매출 영업이익이 되어 있는데 엑스페릭스가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추가 유상 증자를 통해서 엑스페릭스의 연결재무제표로 잡힐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IP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기사가 어렵게 만든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노출되는 부분이 가장 좀 보안적인 측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면 삼성이라든가 SK도 마찬가지고 많은 우수 기업들이 이 IP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을 거고 혹시 아까 그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발생을 했고 어떻게 지금 나온 상태인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제 지적재산권 저희가 수익화한 사례는요.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익숙하실 겁니다. 뭐 핸드폰으로 뭐 시리아 AI 스피커에 기가지니라고 불렀을 때 AI 스피커가 일어나면서 뭐 내 주인님 아니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좀 답변하는 지재권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아마존을 상대로 저희가 저희 지재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소를 제기를 했고요. 그거에 따른 합의금을 수취를 했고 그게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도 AI 관련된 지재권들이 저희가 좀 앞서 나간 것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통신 그리고 반도체 이게 되게 좀 좋은 게요. 우리나라의 국가 출연연이나 아니면 대학들 산학협력기관들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 선행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지재권화 시킨 것들이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기술들이 어찌 보면 좀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지재권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발굴해서 글로벌의 해외의 빅테크 대상으로 저희가 소송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앞서가는 그 기술들을 해외에서 저희 거를 침해하는 기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방어임에도 동시에 저희가 또 공격을 통해서 방어를 하는
우리나라의 기술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하는 주체가 반도체 통신이라고 하셨으니까 빅테크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이렇게 핵심적으로 키워드를 잡아도 될까요? 실제로도 뭐 보도자료 나온 것들도 있고요. 조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빅테크들을 대상으로 잠재적인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숨은 지배자라 판단이 되고 지금까지 그러면 엑스페리스가 보여줄 만한 이런 퍼포먼스로 보자고 한다면 AI 반도체가 언급이 됐고 그리고 빅테크를 상대로 직접재산권을 보호를 하면서도 방어를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언급이 되는 게 다 전부 다 AI잖아요. 아마 최근에 그 이사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 아십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혹시 주가가 몇 프로 정도 올라갔다 생각하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7,000% 넘게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엮여 있잖아요. 지금 AI 못지않게 AI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변압기라든가 이쪽이 지금 굉장히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공급 계약도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고 수주량이 확실한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거든요.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전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발열 관리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만 집중을 액침 냉각 쪽으로 지금 계속 부각이 받고 있는데 오히려 화재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엑스페릭스 안에서 또 이러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사업이 있을까요? 엑스페릭스 그리고 그룹의 이제 관계사들이 다 이제 AI라는 하나의 꼭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엑스페릭스도 이제 퓨리오사 AI의 솔루션을 총판 계약을 하면서 AI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관련된 주로 이제 지재권을 취급하는 지재권 수익화 법인을 연결 재무제표로 이제 잡을 예정이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엑스페릭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리고 매출 규모가 살고 영업이익이 이제 뒷받침되는 그런 이제 AI 전문 솔루션 회사로 이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엑스페릭스의 관계사 중에 난연 불연 소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XC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국가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이나 뭐 2년 전, 뭐 아니면 작년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뭐 전기차가 이제 뭐 전소되고 모든 차가 다 전소되는 그러한 이제 뭐 열폭주 현상이 벌어지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솔루션. 난연 불연 소재가 이제 AI 시대에서는 되게 좀 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왔거든요. 저희 계열사 중에 이제 XCM이라는 이제 열 관리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소재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가 난연, 불연 이런 소재를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 회사로 또 기대되는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좀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할 거고요. 이제 내년에는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이게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건데 한미약품 관련해서 관련 기사를 보셨다라고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또 여기에 좀 밑그림을 엑스페리스가 크게 그렸다. 그러면서 이제 베이글랩스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베이글랩스라는 회사를 지금 편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 이 베이글랩스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실은 제가 이제 베이글랩스를 10년 전에 창업을 했고 제가 직접 뭐 파운더이자 설립자이자 그리고 대표로서 10년 동안 이제 회사를 계속 경영해 오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을 기점으로 이제 베이글랩스가 엑스페릭스의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엑스페리스로 들어오신 건가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베이글랩스의 대표로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엑스페릭스에서도 AI 총괄, AI 전략을 또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베이글랩스라는 회사는 이제 기존의 치료의 개념에서 약만 먹으면 낫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약 플러스 내 이제 생활 습관이나 태도도 바뀌어야지만 이 약물이 더 잘 반응하는 그런 적응증들이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주변에도 다 맞았다고 하는데 안 맞으면 다시 요요가 하더라고 살찌고 계속 그냥 똑같은 행동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관리 안 합니다. 그 최근에 아무튼 그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이제 GLP-1 시장이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이제 한미약품도 국산 이제 비만 신약 GLP-1을 곧 있으면 출시를 하게 됩니다. 국내 최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제 비만 약으로는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출시를 하고요. 한미약품의 GLP-1은 임상적으로도 이제 10%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와 뭐니 해도 GLP-1이 체중 감량이 되면서 동시에 오심구토 메스꺼움 부작용이 굉장히 좀 심한데 한미약품의 GLP-1은 타 외자사들의 그 약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적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GLP-1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와 함께 쓰이는 이제 소위 말해서 디지털 치료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요즘은 애플리케이션도
의사가 처방해야지만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또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데 그 한미약품과 이제 베이글랩스가 전략적으로 제휴를 해서 디지털 융합의약품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과 만드는 디지털 융합의약품은 좀 이르면 올해 안에도 좀 어느 정도 GLP-1을 만나는 환자분들한테 좀 같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선을 보일 수 있게끔 아무튼 좀 빠른 시간 내에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동안 그 주사를 맞으면 관리도 안 하고 굉장히 소홀하다 보니까 또 주사를 맞으러 가고 관리를 굉장히 못했는데 이제 한미약품 치료제가 나오면 베이글랩스라는 회사랑 협업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한미약품 걸 처방을 받는다. 어플을 함께 쓰면서 관리해주는 어플을 동시에 쓰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수요만큼 퍼져 나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 상품처럼 약 맞는 사람이 또 앱도 공급받게 되어서 치료 효과가 더 지속된다거나 요요 현상을 방지하거나 실제로 체중이 더 드라마틱하게 빠집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물을 투약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식단이나 운동들을 더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그 치료 효과가 배가가 되겠죠. 저희의 솔루션은 제약회사로 하여금 토탈 케어가 이루어지게 함과도 동시에 소위 말해서 이제 마케팅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는 서비스를 만들고 아무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보다도 향후에 한 2년, 3년 안에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끝으로 그 엑스페리시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주주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다른 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엑스페릭스가 AI 중심으로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하나하나씩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이제 여러 가지 뉴스나 아니면 오늘 드리는 말씀 인터뷰를 통해서도 접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제 뭐 밖에 보여지는 재료가 아니라 진짜 나오는 숫자, 실적, 그리고 실질적인 뭐 재료 기반의 이제는 저희 회사가 AI 회사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고요. 앞으로 저희 엑스페리스가 더 이제 광폭적인 행보를 어떻게 AI 중심으로 이제 해나갈지는 한번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엑스페리스 AI 총괄 그리고 한미약품과 가장 협업을 하는 기대가 되는 기업 베이글랩스의 대표 박수홍 대표님과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